저번 시간에 이제 AWS 웹 콘솔 그리고 AWS CLI 마지막으로 테라폼을 이용해서 각각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테라폼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테라폼이 뭔지 정작 이거는 크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는 테라폼 공식 홈페이지인데 들어오면은 테라폼이 Infrastructure as Code, 이제 IAC라고 불리는 툴이라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스프링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환경이나 자원, 리소스 이런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EC2 같은 게 있겠죠. 결국에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려면은 실제 물리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EC2는 AWS의 데이터 센터 상에서 돌아가는 물리 컴퓨터 위에 있는 뭐 가상 컴퓨터긴 한데 어쨌든 그냥 컴퓨터, 리소스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저저번 시간인가 만들었던 VPC, 네트워킹 자원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근데 as code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AWS CLI나 AWS 콘솔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테라폼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저절로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듯이 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빌드, 체인지, 버저닝,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들을 빌드, 체인지, 버저닝 하는 것을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뭐 작은 컴퓨터들 아니면 데이터 센터들이 다 온프레미스에 속하겠죠. 클라우드랑 온프레미스를 이제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라폼은 이제 해시코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IBM에 인수당했죠. 엄청 큰 회사. 그 양자 컴퓨터 만드는 IBM이죠. 그래서 해시코프 테라폼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이제 IAC 툴이다.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리소스를 전부 선언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덕분에 휴먼 리더블, 사람 읽기 편한 구성 파일이 되었죠. 이제 명령형으로 EC2를 생성해라, EC2를 업데이트해라,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성할 것들의 상태를 만들기만 하면 되죠. 써주기만 하면 되죠. 내가 만들 EC2의 상태, AMI가 어떻고 인스턴스 타입이 어떻고 그런 걸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을 통해서 사람 읽기 쉬운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을 통해서 버저닝하고 재사용하고 공유하고 가능하죠. 코드이기 때문에 깃으로 커밋을 남겨서 버저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하죠. 그대로 다른 계정에다가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환경을 재현할 수 있으니까요. 공유도 당연히 가능하죠. 코드니까. 그래서 이제 일관적인 흐름으로 이제 프로비저닝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요소들을요. 그래서 컴퓨트, 뭐 VM 같은 거, 스토리지, 뭐 S3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그리고 네트워킹 리소스, VPC나 서브넷 같은 거, 이런 로우 레벨 컴포넌트부터 뭐 DNS 엔트리라든지 SaaS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이 레벨 서비스들도 전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를 써보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테라폼은 이제 만들고 관리한다, 리소스들을. 근데 클라우드 플랫폼들 혹은 다른 서비스들. 근데 API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유명한 게 AWS가 있고 구글의 GCP도 있고 애저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이든 어떤 서비스든
API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PI는 AWS CLI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EC2를 만들었었죠. AWS 뭐 EC2 instances 이런 명령어로 만들 수 있었죠. 만들고 관리하고 그런 API들을 제공하고 그거로 이제 프로바이더를 만들면 이제 이 프로바이더가 중간에서 테라폼과 API, AWS든 GCP든 다 API를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테라폼 코드를 이제 API로 이제 변환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결국 API 콜이 호출이 되는 거죠. 이미 해시코프 테라폼 커뮤니티는 1000개, 수천 개의 프로바이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 GCP 이런 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테라폼에 올라와 있죠. 그게 이제 테라폼 레지스트리라는 데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terraform registry.terraform.io. 그래서 프로바이더들을 보면은 가장 큰 빅3가 위에 있죠. AWS, Azure, GCP. AWS부터 보면은 다운로드 수가 일주에 100만입니다. 그리고 1년에 4억대가 나와요. 천만 억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40억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애저도 상당히 많이 다운됐는데 애저는 이번 주에 25만, 지금까지 거의 9억이 나왔죠. 그리고 1년에 1억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마지막으로 GCP까지 보면은 GCP는 지금까지 12억 다운로드 했고 일주에 거의 50만 가까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AWS가 압도적이긴 한데 애저나 GCP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의외인 거는 애저보다 GCP가 더 높네요. 점유율로 치면 애저가 GCP의 한 2배가량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GitHub도 있고요. 뭐 디스코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 하시던 분들은 이거 이제 npm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테라폼에 3단계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일단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리소스를 선언합니다. 네트워크든 뭐 세큐리티 그룹이든 아니면 VM이든 그 다음에 플랜을 합니다. 플랜을 하면은 이제 내가 작성한 이 코드가 어떤 리소스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할지를 알려줍니다. 나중엔 이 플랜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 변경될 내역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prove 하면은 apply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AWS API 같은 걸 호출해서 띄워주는 거죠. 변경을 해주는 거죠. 생성을 하든 변경하든 삭제하든. 이런 구조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어 3stage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왜 써야 되고 뭐가 좋은지 이런 게 공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스킵하고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긴 한데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AWS A1 인스턴스 그리고 provider.tf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이렇게 슬래시를 넣어주면은 디렉토리가 되고요. 앞에 거는 뒤에가 파일이 돼서 한 번에 만들어주죠. 여기다가 테라폼이라고 쳐볼게요. 이런 거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테라폼에서는. 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여기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데 테라폼 버전 이거를 테라폼 블록에다 써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1.11인가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브루로 설치했으면 1.5.9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5.9로 해주고요. 이건 테라폼 자체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테라폼은 AWS 전용이 아니라 수많은 프로바이더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는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AWS는 이제 5.9 버전
여기 버전이 아니라 해시코프 AWS 써주고 5.9 버전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신일 거예요. 지금 5.9.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terraform init이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이제 락 파일과 .terraform 파일 폴더가 생겨납니다. 프로바이더 블록이 아니라 테라폼 블록 안에 있는 이 required provider는 다운로드 받을 의존성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npm에서 디펜던시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고 쓰고 해시코프 구글 버전 이제 6.2 이렇게 넣어주면은 다시 이닛을 해주면 여기 구글 것도 다운이 될 겁니다. GCP죠. 이런 식으로 여기 명시한 의존성들을 이닛할 때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npm init 인스톨을 해주는 거라 보면 되죠. 구글은 안 쓸 거니까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아놓고요. main.tf를 만들고 이제 리소스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리소스 블록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만들 자원을 써주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봤듯이 AWS 인스턴스가 클래스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이란 거는 이제 인스턴스 네임이라 보면 되죠. 지금 이제 AWS 인스턴스가 아니라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이 겹치면 안 되죠. 인스턴스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 메인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MI를 써줄 거고요. 인스턴스 타입을 써줘야겠죠. 이게 프리 티어니까 T2 마이크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MI 같은 경우는 AWS 콘솔에 가서 EC2 런치 인스턴스하고 Browse More AMIs 가서 여기 AMI ID를 뺏겨오면 됩니다. 물론 조심할 거는 Free Tier Eligible 이게 써있는지 봐야죠. 맥 같은 거는 이제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Free Tier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붙여 넣어줄게요. 이거는 아마존 리눅스 2023입니다. terraform 플랜이란 명령어를 쳐서 자 이거 구글이 없다 나오는데 이닛을 다시 해줄게요. 아까 저희가 강제로 삭제했죠. terraform 플랜을 써가지고 이제 어떤 게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게 없다고 나오는데 메인이 바깥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폴더 안에 넣어줘야 돼요. 다시 이제 A1 인스턴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을 하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추가된다. AWS 인스턴스가 추가된다라고 나오고 AMI 이제 아마존 머신 이미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죠. 이거는 만들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알지만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IP 같은 건 만들 때 할당되니까요. 시큐리티 그룹도 우리가 안 넣어줬고 IP도 할당돼야 하는 거고 유저 데이터 이런 거 우리가 안 넣어줬고 그러면 terraform apply 명령어를 쳐서 이때도 한번 이렇게 경고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yes를 쳐주시면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금방 만들어집니다. 들어가면 바로 만들어졌죠. 이제 한 몇 초 지나면 끝날 겁니다. 13초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12초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destroy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 지금 내가 써놓은 이 리소스들을 삭제할 건지 모든 리소스를 삭제할 건지
근데 모두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역시 새로 고침하면 없어져 있죠. 금방 삭제가 완료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리소스를 만들고 제거할 수 있고, 만약에 리소스가 지금 1개가 아니라 100개였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죠. 명령어 하나로 리소스 100개를 만들고 지우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요. 그럼 이제 변수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vars.tf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는 variable 블록을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instance type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type이란 게 있어요. 테라폼도 타입이 있습니다. 뭐 넘버 타입이 있고요, 스트링 타입이 있고, 리스트도 있고, 맵도 있지만 지금은 스트링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쓸 수 있어요. The type of instance issue to instance 라고 할게요. 테라폼은 이렇게 설명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에다가. 자, 그러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넣어주죠. 근데 테라폼은 변수에 직접 할당하는 게 불가합니다. 테라폼의 변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환경 변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환경 변수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타입을 마치 .inv에 넣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에 이게 환경 변수였다면 .inv 파일에서 읽어와서 넣어줄 거 아니에요. 주입한다고 하죠. 외부에서 변수를 주입해주는 환경 변수, 그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inv라고 쓰면 안 되고 terraform.tfvars 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tfvars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읽혀서 여기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깡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변수로 써줄 수 있겠죠. 변수는 앞에 var prefix를 붙이고 그 뒤에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순서가 먼저 terraform apply 실행할 때 얘가 불려 들어가서 여기 할당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 인스턴스, 이 리소스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yes라고 쳐줄게요. 그러면 잘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부에서 바꿀 수 있죠. T3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T2로 나오는데 T3로 바꾸고 역시 yes를 쳐주면 껐다가 좀 걸리네요. (20초) 됐습니다. T3라 조금 오래 걸리네요, T2보다.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 파일만 간단히 교체할 수 있죠. 만약에 이 vers를 쓰면 좋은 점은 인스턴스 타입뿐만 아니라 뭐 A라는 타입도 있고, 변수도 있고, 뭐 B라는 변수도 있고, 뭐 C라는 변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었을 때 외부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값을 명확히 일단 볼 수가 있고 설명도 써놓을 수 있죠. 만약에 하드 코딩을 했다면 여기 그냥 하드 코딩을 해서 그대로 t2.micro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게 막 여러 개 있을 때, 이 변수가 여러 곳에 쓰일 때
이거를 싹 다 T3로 바꿔줘야 됩니다. 모든 파일을 돌면서 T2에서 T3로. 그러다 실수로 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드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코드를 바꿔줄 수가 없죠. 데이터를 바꿔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환경이 여러 개다. 대부 환경이 있고 프로덕션 환경이 있는데 이제 변수를 사용하면은 간단히 외부에서 넣어주는 이것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데브랑 프로덕션에서 둘 다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하드 코딩을 했다면. 이게 바로 variable 변수의 장점입니다. 환경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카피를 해가지고 A2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지금 현재 폴더, 최상위 폴더가 A1 인스턴스죠. 여기에 메인 테라폼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도 있고. 근데 이 안에 지금 A2 인스턴스란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여기도 main.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소스가 너무 많으니까 지울게요. 하나만 남기고 2에서도 리소스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files에 가가지고 이 abc 지워줄게요. 둘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rraform apply를 하면은 두 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메인이 두 개니까 거기에 각각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근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테라폼은 같은 레벨의 디렉토리에서만 같은 레벨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만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해줍니다. 프로비저닝이 리소스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1 인스턴스 안에 있어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테라폼이. 아예 없는 애 취급을 합니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파일들만 프로비저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리소스가 많아져가지고 파일이 막 100개씩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그렇다고 이제 내부가 아니라 같은 레벨, 같은 디렉토리 레벨에 있는 것만 읽어옵니다. 그래서 main2를 만들고 여기다가 그대로 복붙을 해줄게요.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tf-vars에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메인 1과 2에 각각 한 대의 인스턴스가 있고 총 두 대죠. 그리고 variable에서 인스턴스 타입이 입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지워버렸으니까. 넣어줄 환경 변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한테 직접 입력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가 A2를 바꿨나요? 죄송합니다. A2 거를 일로 가져올게요. 이제 A2는 지워버릴게요. 얘 때문에 헷갈리니까. 여기서 지워줘야죠. 그러면 이제 tf-files에 없고 인스턴스 타입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메인 A와 메인 1과 2는 비어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받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죠. 메인 2로 해줘야죠. 변수명은 겹치면 안 되듯이. 그러면 입력을 직접 하라고 합니다. 변수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널인 상태로 놔뒀다. 그래서 입력을 요구하는데 t2micro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변수를 직접 입력하면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력할 수 없겠죠. 특히 자동화를 한다면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형태는 말이 안 되니까 TF files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미리 입력을 시켜 놓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인스턴스가 잘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 만들어졌고 한 대 더 뜨겠죠. 좀 걸리네요. 40초. 이렇게 해서 두 대가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블록을 볼게요. 데이터 블록은 이제 AWS 상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블록을 쓰면은 잘 보면은 데이터 블록 request that Terraform read from a given data source and export the result under the given local name. 이렇게 뭐 돼 있는데 그냥 테라폼에서 데이터 블록을 쓰면은 리퀘스트 날려가지고 데이터 소스 뭐 AWS 같은 데로부터 가져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다 AWS AMI 라고 쓰겠습니다. 아마존 리눅스 2023이라고 할게요. 이걸 왜 하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렇게 하드 코딩된 형태죠.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한 번에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하드 코딩한 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TF files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최신 아마존 리눅스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죠. most recent true 넣고 가장 최신 이미지 가져와. 왜냐면 아마존 AWS에 이제 AMI가 뭐 버전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지가 다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를 아마존으로 주고요.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필터를 걸어가지고 네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네, 별은 와일드카드입니다. AL, 아마존 리눅스 2023, AMI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키텍처는 x86 인텔 AMD CPU죠. 물론 그래비톤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제일 대중적으로 쓰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 타입을 HVM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가져오면은 데이터 블록이 알아서 리퀘스트를 AWS에 보내가지고 최신 아마존 리눅스 2023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 코딩된 AMI를 이렇게 데이터.aws AMI 블록명 그리고 리소스명 변수명 그리고 이제 필드라 보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메인 1에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terraform apply를 해줍니다. t2.micro겠죠. yes를 쳐줍니다. 그러면 먼저 원래 있던 리소스를 제거하고 다시 만들겠죠. 네,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terraform destroy applyed도 마찬가지인데 auto approve라는 이런 플래그를 주면은 yes를 저희가 직접 칠 필요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조심해야겠죠. 저희야 뭐 연습용이니까 제거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실제로 쓴다면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주면 돈 나갈 수 있으니까요. 튜트 마이크로로 써줄게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매번 쓰는 거 벌써 좀 힘들죠. 뭐 썼는지도 이제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주는 게 더 편합니다. 자동 완성도 되고. 역시 이번에도 좀 오래 걸리네요. 꼭 디스토리를 잘 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잘 끝낸 다음에 여기 잘 없어졌는지까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